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며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데도 부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측은 경찰의 야간 집회 제한 통보와 관련해 민감용 경찰청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대해 예배 방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된다며 25일 오전 10시부로 청와대 인근에서의 한기총 집회와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집회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창진호 전복 사고와 대성호 화재 사고의 실종자 수색이 밤새 이어졌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통영선적 창진호의 실종 선원 66살 최모 씨를 찾기 위해 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현장 주변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19일 제주 차기도 해상에서 불이 나 침몰한 통영선적 대성호의 실종 선원 11명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성호 실종 베트남 선원의 현지 가족들은 오늘 제주를 찾아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소비심리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7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2.3포인트 오른 100.9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 6.4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3시 1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3시 5분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기원입니다. 언제 들어도 반가운 그 이름 택배. 오죽하면 택배느님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택배 참 설레는 존재가 됐죠. 그런데요, 이 최근 우체국 택배 확인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의 신종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최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 택배를 확인해달라는 문자와 함께 링크가 같이 보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절대로 이 택배 확인 문자와 함께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하면 특정 사이트로 연결돼 최악의 경우 이 소액 결제가 진행된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빠르게 신고전화 1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인데요. 이곳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8입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송년 선물부터 따뜻하고 반가운 마음들이 이 택배를 타고 전해지게 될 텐데, 훈훈한 마음에 상처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당부사항 함께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어서 퀴즈를 풀어볼게요. 택배는 우편물이나 상품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상품이 아닌 안부나 소식을 적어서 보내는 글 무엇일까요? 예, 가수 김광진 씨의 노래 제목 중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니언스의 노래에도 이게 있던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더 익숙하긴데. 예전에 이거 쓰는 분들 많아서 우체통도 곳곳에 참 많았는데 요즘은 받기 정말 힘듭니다. 이메일도 많이 쓰고 또 SNS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퀴즈의 정답과 함께
이 택배에 얽힌 뭐 에피소드 있는 분들 또 정답에 얽힌 사연이 있는 분들 다양한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뉴스 특보 관계로 짧게 이 시간을 마무리했는데요. 네. 자, 오늘 먼저 첫 소식 살펴볼까요? 이 제주 바다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성호 화재 사고와 또 창진호 전복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 진행이 됐는데 별 네. 성과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밤낮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젯밤에도 그 수색팀이 경비함정 선박 14척, 항공기 3대 투입을 해서 대성호 실종자 수색을 했습니다만 승선원 11명 여전히 실종 상태고요. 네. 오늘 낮에 뭐 청해진함 투입을 해서 대성호 선수로 추정되는 그 물체 정밀 탐색하는 그런 작업도 좀 벌였는데요. 예. 또 이 아마 오늘 또 파고가 좀 높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색에 좀 애로가 있다 그러고요. 또 이 창진호 경우에도 지금 승선원 그 한 분을 마저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 역시 밤사이에도 좀 성과가 없었고 지금 낮에도 아직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또 김양식장 관리선 또 전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실종자 이 두 분도 여전히 지금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리질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제 오늘 오전에 그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역대 정부를 대신해서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관계기관이 나서서 전국의 공장 그리고 소각장 인근 마을 환경 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건강 영향 조사도 하고 환경 개선도 좀 취하라 이런 조치를 또 지시를 했네요. 예. 자,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또 이 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도록 대검찰청이 지시를 했네요. 이선 검찰청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그 대통령의 그 국민과의 대화 때 그 민식이 부모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눈물도 그렇죠. 같이 흘리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민식이법이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이제 그 법안이 그 개정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오늘 대검찰청 쪽에서 이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그 방침을 이제 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뭐 합의라든가 이런 그 감경 사유가 없다라고 전제할 경우에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에는 무조건 구속수사한다는 거고요. 네. 또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 이것도 원칙으로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 이런 것도 앞으로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같은 피해자 보호 지원 이런 부분에도 좀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이 설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또 많이 발견이 됐어요. 네. 뭐 겨울철에 간혹 발생하는 사고긴 한데요. 이번엔 네. 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시흥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2일에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뭐 학생들이 구토, 설사, 복통 이런 증상을 이제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결석 조퇴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6일 밤까지 대략 이제 취합을 해보니까 지금 한 52명 정도 학생이 이런 증상으로 이렇게 좀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감염이 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 이외에 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이 증상에 이게 좀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서서 1차 방역 소독하고 학생들의 가건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한 명의 학생 가건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거고요. 이것에 의한 식중독으로 일단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지금 조사 중인 그런 그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보니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균 그 검출 그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대략 이제 11월부터 1월 사이에 많이 이제 검출이 된다 그러고요. 네. 월별로는 12월 달에 가장 많이 이제 발견이 된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방학 전까지는 학교 당국에서도 급식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중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이 방 탈출 카페 같은 신종업소에 대해서 화재 위험 진단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굉장히 미로처럼 이렇게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문도 하나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보다 보면 혹시 저기 들어갔다가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예. 소방청이 그래서 이 소방 안전 관리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화재 위험 평가를 일단 시행을 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은 이제 방 탈출 카페, 키즈 카페, 스크린 야구장, 만화 카페, 실내 양궁장 이 5개 업종이고요. 서울, 인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별로 한 20곳씩 총 100곳을 표본 조사를 일단 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위험물이 있는지, 연소 확대 위험이 있는지 여부, 네. 또 화재 감지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한다 그러고요. 만약에 그 기준치를 좀 밑돌면 600점 만점이라고 하는데 한 216점 그 이하로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들 업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라 그럽니다. 이거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좀 이제 그 화재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더 갖춰야 됩니다. 스프링클러도 갖춰야 되고 네. 비상구 같은 그런 화재 안전 설비를 좀 더 자유업보다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만약에 사고를 좀 잘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날씨는 추운데 또 훈훈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서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께서 전 재산 네. 2,400만 원을 기부했다고요. 예, 이 동대문구 전농 1동 주민센터에 지난 22일에 그 한 김모 할머니께서 이제 찾아와서 익명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홀로 월세 10만 원짜리 지하 세방에 살고 계시고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고 그래서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좀 만류를 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평소 정부 지원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이걸 굉장히 좀 이제 희망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기부금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김 할머니의 기부금 전액 지난 25일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됐다 그럽니다. 네. 좀 다들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부끄러워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또 많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국토 최서남단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주민들의 일일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서지역 해상교통권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네. 여기에 가거도 목포 직항 항로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쾌속선 한 척을 추가 투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항을 하는 편도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목포에서 가거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일 왕복이 지금 가능한 그런 네. 그 상황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도 조금 더 준공영제 차원에서 네.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도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앞서 택배 얘기해드리면서 오늘 문제는 이제 택배 말고 안부나 소식을 적어서 보내는 글 뭐라고 하는지 참 쉬운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김광진 씨의 노래 가운데도 있고 어니언스의 노래도 있고 네 사연과 함께 정답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답도 많이 들어오고 사연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몇 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4243님 택배 일하고 계시다고요. 추운 날에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특히 전화하면 받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전화라도 받으면 좀 편할 텐데 전화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전화번호 6646님 역시 택배 일 하시는데 요즘 물량이 늘어나 엘리베이터 오랫동안 붙잡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짜증내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얘기 좀 잘해달라 그러는데 택배 기사분들이 이렇게 좀 엘리베이터 오래 잡고 있어도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좀 격려의 말씀을 대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요. 부산에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이분이 0157님. 60년대 여기 얽힌 사연이 많다고요. 펜팔로 우리 부부가 만나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요. 예전에 정말 펜팔이 참 많았습니다. 7294님. 요즘은 SNS로 하자고 하네요. 군대도 많이 변했어요. 예,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그냥 다 비밀번호든가요? 제가 조카에게 한번 군대 간 조카에게 이거를 써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전달이 되던데 세상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커피도 저희가 선물을 이렇게 모바일 쿠폰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몇 분께 제가 이제 오늘 커피 쿠폰을 준비하고 있는데 따뜻한 라떼가 생각나는 오후라고 하시면서 또 1968님도 방금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 이런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57님 그리고 7294님 먼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서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식 들어볼게요. 먼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방희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서울 좀 쌀쌀한데 대전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점심 먹고 산책할 만큼 비교적 날이 온화했었는데요.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로 되찾은 것 같습니다. 현재 기온은 8.5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반려동물 놀이터를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대전시 최초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난달 14일에 개장했습니다. 대덕구 신탄진 휴게소 뒤편에 솔밭 산책로를 따라서 걷다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 출입구 밖에서는 철저하게 목줄을 해야 하지만 놀이터 안에서는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데요.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놀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일단 목줄 없이 강아지들 놀게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다른 강아지도 솔직히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강아지들이랑 같이 목줄 없이 노는 거. 집에서 한 5분 거리라서 오늘 한번 처음 와봤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주 올 것 같은데. 활발한 애라 운동도 할 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산책시킬 풀어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얘네들끼리만 산책하는 것보다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노니까 집에 가서도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견주들은 이런 공간이 여기 대덕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 중구, 동구에도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어울리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 많아질수록 좋죠. 예,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정말 날씨도 쌀쌀한데 이 반려견 산책 위해서 시민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나 봐요. 네, 날씨가 쌀쌀해지더라도 산책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기 때문인데요. 강아지는 호기심과 에너지가 많아서 외부 활동이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려견 산책의 중요성에 비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었는데요.
대전시 최초로 산책 중 잠깐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반려견을 풀어놓을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방문하고 계셨습니다. 반려동물의 세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네, 일단 대형견과 중소견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끄럼틀과 오르내릴 수 있는 기구 등 놀이시설들이 있고요. 놀다가 지친 강아지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수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요.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강아지들을 보는데 강아지들이 그동안 얼마나 뛰고 싶었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면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음흠. 또 놀이터 곳곳에는 이용자를 위한 벤치와 편의시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반려인들이 서로 만나서 반려견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자랑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서로 만나면은. 그런데 이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또한 질병이 있거나 산업고 투쟁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입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와 함께 출입해야 합니다. 네. 이 외에 자세한 규칙은 놀이터 입구 안내문에 있으니까요. 어허. 꼼꼼히 읽어보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없이 혼자 산책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누구든 방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동물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뭔가 배려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에티켓도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애정이 증가한 만큼 서로 지켜야 하는 에티켓도 늘어났습니다. 네. 반려견이 외부에서 예절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패티켓 교육이 필요해진 아하. 건데요. 에티켓이 아니라 패티켓이군요.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에서는 자유롭게 뛰어놀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반려인에 대한 패티켓 교육과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책 시 반려견을 제어할 수 있는 목줄 착용, 대소변 처리를 위한 용품 지참과 깔끔한 처리 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덕구청 조현일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일부 반려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서 전체가 오해받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반려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려인에 대한 패티켓 교육과 행동 교정을 통해서 반려인에게 책임과 준수사항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자율적 노력과 참여를 이끌어낼 거고요. 반려동물이 미움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공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비반려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차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같이 공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이터에서 패티켓 교육 받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예절을 좀 지킬 수 있고 또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밖에 다른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달 개장식에 맞춰서 광견병 예방접종과 수의사 진료 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는데요. 네. 내년에도 계속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과 패티켓 교육을 포함한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용 시간이나 이용 방법 좀 안내해 주세요. 네, 반려동물 놀이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와 한국도로공사 대전 충남본부가 협력해서 반려인을 위한 주차장을 따로 마련했으니까요. 네.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행복한 추억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대전 전통나래관에서 다음 달 6일까지 꽃 같은 인생 무형문화재 교류전을 개최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소식 방희진이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방희진 리포터였고요. 이번에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입니다. 지금 저 울릉 날씨 어떻습니까? 네, 비 예보가 있어서 이제 하늘이 흐린데요. 현재 네. 기온은 11도입니다. 해상엔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면서 여객선은 오늘 시간을 앞당겨 운항합니다. 네, 비가 좀 많이 온답니까? 5에서 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울릉도는 오늘 훈훈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말 울릉도에 있는 유일한 오케스트라인 독도팝스 오케스트라가 세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네. 독도팝스 오케스트라는 섬에서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음악 활동으로 독도를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서 3년 전 뜻있는 울릉도 주민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후 해마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명품 음악회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했는데 특히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자리여서 그 아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다 울릉도 주민들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원은 40명 정도인데 네. 초등학생부터 40, 50대 성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섬에서 이웃끼리 음악 활동을 공유하며 돈독한 사이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라가 창립된 이후 줄곧 단원들을 이끌어온 정미화 단장의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어려움 좀 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섬에서 있다 보니 음악 전공자를 찾기 어려웠는데 현재 단원 중 전공자는 서너 사람뿐입니다. 단원 대부분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주민들인데요. 그간 매주 지역 복지회관에서 모여 바이올린과 첼로, 플루트 등의 악기를 연습하며 차곡차곡 실력을 쌓은 덕에 이렇게 세 번째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발전하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연주회 그 공연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이번 공연에서 이 단원들은 청소년부와 직장인부로 나뉘어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준비해 연주하는가 하면요. 네. 이 가족 단원 4사람이 무대에 등장해서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어허.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가족 공연은 지난 8월 KBS 전국노래자랑 울릉도 편에 출연해 초등학생 제자들과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한 교사 석성욱 씨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꾸며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이들의 참여 소감 이어서 들어보시죠. 가족과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같이 연습하면서 즐거워서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좀 시끄럽지만 좀 떠들게 됐거든요. 그래도 주변에 같이 계시는 사택의 선생님들께서도 너무도 행복하게 잘 듣고 있다고 지원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아빠가 같이 안 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가족 다 같이 하니까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날 석성욱 씨 가족은 김광석의 일어나란 곡과 홀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것은 다 잊고 공연을 보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서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단원이 한 40명 정도고 초등학생부터 한 40, 50대 어른들까지 있다고 하셨을 때 이미 이게 가족 단위로 많이 활동을 하겠다 싶었거든요. 네. 역시 가족이 함께 이게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더욱더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의 공연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사실 또 학업 때문에 학생 나름대로 성인 단원들은 저마다 종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고된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뭐 서로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분들이 시간 맞추기 어려웠지만 마음이 하나였고요. 그래서 네.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마음으로 노력해온 덕에 이번에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이 독도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영화 해리포터의 OST곡 포터 왈츠와 함께 관객들의 소감 들어보시죠. 네. 지난해에도 공연을 봤는데 소리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케스트라 이름이 독도팝스 오케스트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울릉도와 뭐 독도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그것도 울릉도 주민으로서 이렇게 구성된 단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멋진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육지에서 같이 오셔서 뭐 협연도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울릉에서도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게 주민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무대에 서면서 활동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울릉도에서 울려 퍼지는 이 화음이라 그런지요. 이 독도 오케스트라 단원의 연주가 참 특별하게 와 닿습니다. 네. 내년에도 또 연주회 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독도 팝스 오케스트라는 또 앞으로도 지역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도 참여해서 독도와 울릉도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이들이 내년에 진행할 4번째 정기 연주회에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봅니다.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 함께 풀고 있고요. 또 관련된 사연도 받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8호 이사님, 학교에서 이것으로 성적표 올 때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는데 또 어떤 사람들 이거 좀 고치기도 했잖아요.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물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누군가는 있었습니다. 3159님, 예전에 펜팔 할 때 써보고 그 후에 써본 적이 없네요. 이 전화, 문자, SNS가 있으니 거의 쓸 일이 없다고 하셨고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0523님, 대학 때 연애할 때 남편이 국문학과라 그렇게 이것으로 감동적인 문구를 보내 울컥하게 지금까지도 모아두고 있는데 결혼 후엔 뭐 이건커녕 쪽지도 없네요. 이거 한 통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좋았는데 점점점 하셨는데 아유, 한 통 좀 보내주시죠. 0523님, 남편분께서 이걸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32님, 군 복무할 때 참 많이 주고받았어요. 당시엔 언제 올지 모를 거 이거 기다리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설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에 한 300통을 보냈더라고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셨고 1782님, 써본 지 오래됐습니다. 깊은 정성으로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함도 사과의 진정성을 전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문자로 인해 이것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잊고 살게 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 풀고 있는데요. 택배 아니고요. 예, 안부나 소식을 적어서 보내는 글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음절입니다. 정답 많이 아시겠죠?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그리고 또 소개 안 해드린 분들 가운데 3159, 0523, 1782님 이 세 분께 또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시 35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기상청의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낮음에도 바람이 다소 불고 기온이 더디게 올라 쌀쌀합니다. 서울 어제 기온보다 7도가량 떨어져서 5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밤까지 동쪽은 악기상이 우려됩니다. 강원 산지에는 5에서 30cm 폭설 예보가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영동과 경북 산지 최고 1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 피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로 내리는 지역의 예상 강우량은 환산해 보면은 영동 지방에 최고 60mm, 동해안과 경북 산지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서쪽을 위시한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 내일도 비슷한 날씨 되겠고요. 모레까지 중부 내륙은 아침이 영하권으로 춥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 기온부터 보면 서울 7도 등 6도에서 14도의 분포 최고 기온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전주 영하 1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등 5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해안과 제주의 바람이 강하겠고 물결도 대부분 해상이 내일까지 또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도, 습도는 45%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낮 시간 도로 위로는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광주 나들목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산곡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의정부 나들목 진입램프 2차로에 있었던 사고는 지금도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하남분기점에서 상일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양평 쪽으로는 현풍 분기점 부근과 이후 충주 일대, 더 가서 여주 분기점 부근의 정체가 모두 작업 여파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도 문경세제부터 점촌 함창 사이로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그 밖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냉정 분기점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장애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 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오늘 아시안 국가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6일 남았다며 국회에 예산안의 기한대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속기록을 작성하고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3당 간사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오늘 이 같은 운영 방식에 합의하고 중단됐던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북한의 최후 통첩 이후 대남 매체들이 잇따라 같은 입장의 기사를 내놓으며 금강산 개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7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협상 기대 등에 힘입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일보 노인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이슈하면 이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 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 선정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신청사와 신공항 들어서면 해당 지역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기에 이렇게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을까요? 네, 신청사 문제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서울시청을 옮긴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장 뭐 건설비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신청사가 들어오는 지역이 그 대구의 중심이 된다는 상징성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 상권이 활성화될 거고 주변의 지가가 상승하는 경제적 이득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청사 부지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예. 신공항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대구에 있는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경북 군위와 의성 중에 한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건데요. 네. 현재 동구와 북구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투기 피해 소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경북 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서 미국과 유럽, 그 장기 멀리 갈 수 있는 노선들이 생기는 것, 그리고 전투기 공항들이 사라진 곳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는 것들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문제가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최근에 이 두 사업이 모두 다 본격화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까지 대구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대구시 신청사 유치 후보지 선정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됐고 네. 다음 달 22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가 결정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04년 신청사 건립 사업이 추진된 후 15년 만에 행선지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건립 예정지 선정 평가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신청사 입지 결정할 시민 참여단 252명은 다음 달 20일과 22일 2박 3일간 후보지 입지 평가를 위한 합숙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민 참여단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집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들은 현장 답사와 토론 등을 거쳐서 마지막 남은 22일에는 참여단이 수기 내용을 토대로 후보지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네. 평가 후에는 곧바로 점수를 집계해서 당일 오후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이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예. 권영진 대구시장이 적정한 시점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입지를 공식 발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12월 22일 날 이제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신공항 부지 선정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겁니까? 신공항 부지 선정 같은 경우는 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4개 지자체 이전지 방식은 무산이 됐지만 네. 그 이후에
선정 기준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군인 그리고 의성 군민들이 국방부 주관으로 2박 3일간 진행된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후보지 3곳, 군인 우보면, 소보면, 의성 비안면의 투표 찬성률 50%와 투표 참여율 50%를 각각 합산해서 최종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새 행성지를 결정할 주민투표는 내년 1월 21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결과가 내일 열리는 국방부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기준으로 확정되면 내년 1월 21일 K2 이전 부지 선정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참여율과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게 됩니다. 지금 대구시 신청사 또 신공항 부지 선정하는 문제 다 지금 본격화하는 분위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대구 시청사 그 부지는 이제 12월 22일 날 결정나고 신공항 그 건설지는 이제 1월 21일 날 거의 한 달 차이로 이게 다 결정이 나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 그 신청사 얘기부터 좀 다시 또 들어가 보면 이 청사를 옮겼던 다른 지역의 경우 이 달서구의 주장처럼 전문가들의 이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달서구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구민의 인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시민들 참여단을 구성해서 시민 참여단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 주민 수가 많은데 똑같은 비율로 주민 참여단을 구성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리하다. 그러니 전문가 집단의 비율을 높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경북도청,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 결정된 전문가 비율이 72%, 57%를 차지했다는 것이 달서구의 주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공항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이제 최종 후보지 1월 20일 날 주민투표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암초가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보지 중에 한 곳이 아니죠. 두 후보지 군의군이 후보지 두 곳에다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단체장인 김영만 군의 군수가 뇌물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의군은 단독 후보지기도 하고 의성군과 공동 후보이지기도 한데요. 어떤 곳으로 되든 후보지로 선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공석이 있게 되면 통합신공항 이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군수가 권한 대행으로 해당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고 군의군과 의성군 모두 지방 소멸의 위험 경고 등이 커진 지역인 탓에 공항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구경화 통합신공항은 소음 피해가 큰 공공항을 포함한 이전 사업이지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두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치열한 유치전과 입지 선정 방식을 두고 치열한 술싸움을 벌였던 만큼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4개 지역 지자체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서로 유치전도 치열할 것 같고 이 문제로 지역도 좀 들썩일 것 같은데 끝까지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구 그 신청사는 언제 완공 목표라고요? 완공 목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다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얼핏 이렇게 자료를 보면 지금 2022년으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공항은 어떻습니까? 공항은 이게 정확하게 계획이 나오지 않는데요. 진행하는 방식들로 보면 이전 사업들은 다시 2025년에서 2026년 정도 계획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영남일보 노인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3시 46분 됐는데요. 이 문자가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한 분만 좀 소개해 드릴까요? 9678님. 예전에 엄마한테 사고 치거나 잘못하면 이걸 썼어요. 수많은 이것만 생각하면 참 웃기기도 하고 그러네요. 엄마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요. 요양병원 계신 엄마가 그리운 날입니다. 라면서 오늘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자, 3시 47분 됐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요리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도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이 붕어빵 얘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뭐 동네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에 1,000원, 4개에 1,000원 이 부담 없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겨울 간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10개에 1,000원이던 시절에 아주 즐겨 먹던 저만의 간식이었습니다만. 그 시절이 네. 좋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렇게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붕어빵 굽는 트럭이나 포장마차 만나게 되면 반가워요. 그냥, 지나치기 예. 어렵죠. 왜 이렇게 사라진 건지도 궁금하지만 그 얘기는 네. 좀 이따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요즘 현찰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를 많이 맞아요. 하니까. 근데 이거 붕어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그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 정도는 들고 다니신대요. 네. 언제 만날지 몰라서 그때 또 막상 사 먹어야 되는데 카드밖에 없으면 또 난처하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참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진 이유가 그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뭐 팥이나 크림의 가격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뭐 1,000원에 10개. 네. 그럼 한 개에 1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요즘은 이게 3개도 좀 비싼 거죠. 맞아요. 예. 500원 하는 것도 예, 봤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건 하나에 네. 1,000원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만드시는 분들은 최소 이제 500원 이상은 받아야 뭔가 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서민들이 소자본 창업하기 참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가격이 좀 원가가 높아지면서 많이 사라졌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떠오르는 게 혹시 뭐 붕세권, 대동 풀빵여지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풀빵, 붕세, 붕은 뭐 붕어빵을 네. 줄여서 붕일 것 같은데 네.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상승해서 이제 많은 노점이 사라지다 보니까 네. 붕어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뭐 집 앞에 뭐 혹은 직장 근처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 만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 붕어빵 파는 노점상이 있다. 요런 게 이제 붕세권이죠. 우리 붕어빵과 역세권을 합쳐가지고. 붕어빵 파는 곳. 예, 언제든지 생각날 때 붕세권. 걸어가서 이렇게 뭐 사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붕세권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예. 뭐 젊은 이 네티즌들이 만들어내는 신조인 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붕세권이 뜨자 이런 부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셜 미디어와 그다음에 요즘 지도들은 이렇게 오픈형 이용자 참여형 오픈형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서로 표시하고 싶은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지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기능들을 활용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붕어빵, 잉어빵, 뭐 풀빵, 국화빵, 계란빵 이런 그래서. 판매점들을 지도에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대동 풀빵여지도 예, 저희가 예. 얼마 전에 그 단풍여지도라는 기획도 그렇죠.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뭐 단풍을 대동여 쓰는 지도에다 것. 이렇게 저렇게 붙이는 이런 조어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대동 풀빵여 지도에는 현재 한 전국에 800여 곳 정도 그래요? 노점상 정보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미처 보지 못했는데 여의도 주변에 뭐 없을까요? 여기 KBS 방송국 바로 근처에 네. 707번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아이콘을 딱 치면 이 집은 그 속에 팥과 슈크림이 들어간 2가지 종류의 잉어빵을 팔고 있다라고. 붕어빵이 아니라 또 잉어빵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꽤 많네요. 생각보다 또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추억의 음식인 붕어빵. 이게 언제 처음 등장했습니까? 사실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기분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는 주전부리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게 이제 한 7, 8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것으로 만든 거죠. 만들어냈는데 붕어빵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일본에서는 이제 타이야끼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는 이제 생선 도미를 얘기하고 야끼는 구운 거니까 타이야끼는 도미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돔을 축하를 하거나 뭔가 경사스러운 일에 그리고 돔은 행운을 불러오는 생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도미빵도 이렇게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근데 일제강점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돔은 그렇게 친숙한 생선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 모양을 조금 변형해 가지고 약간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생선 중에 하나가 붕어였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붕어빵으로 부르자. 도미빵 대신 우리는 네, 붕어빵. 그렇게 예. 하면서 이제 이 붕어빵이 일제강점기 지나서 60년대쯤 되면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풀빵, 무슨 국화빵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붕어빵이 아주 전 국민적인 길거리 음식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 60년대부터요. 예. 예. 그 제가 70년대에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붕어빵도 그 주변에 이렇게 그 납작하게 구워진 부분 있죠. 바삭바삭한 부분, 바삭한 부분. 그거 먼저 정말 뜯어먹는 맛있죠. 재미가 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앙금을 보면 예. 요즘은 뭐 다양해요. 뭐 슈크림 앞서 말씀하셨고 네. 고구마도 들어있고. 맞습니다. 근데 원조는 팥앙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은 참 우리가 빵에 이 팥을 굉장히 많이 넣어 네. 먹고 즐겨 먹습니다. 예. 이게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전통 떡도 보면 단맛을 내는 것은 주로 팥이나 그리고 녹두. 이걸 왜냐하면 팥 전분이나 녹두 전분이 이렇게 쑤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설탕하고도 잘 어울리고. 달고 부드럽고. 네. 그래서 달고 부드러우니까 이게 디저트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맛을 내는 소에는 주로 이제 팥이나 녹두. 네. 그 중에서 훨씬 더 대중적인 것은 팥소. 네. 그래서 팥소라는 말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단맛을 내는 디저트용으로는 아무래도 가장 선호됐던 게 팥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먹고 싶네요. 그렇죠. 이게 날씨 추울 땐 또 따끈따끈한 게 맞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 붕어빵이 국민 간식이 되면서 이 모양의 아이스크림도 나왔잖아요. 네. 워낙 붕어빵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제과회사에서 이 모양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그 붕어 모양의 과자 속에다가 그 팥 시럽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네. 이게 조합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별미입니다, 네. 이것도. 그래서 이게 91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덧 30년 가까이 이제 예. 뭐 꾸준히 팔리고 있는 일종의 스터디셀러 정도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붕어빵도 겨울에 많이 팔리듯이 네. 이 붕어빵 모양의 아이스크림도 원래 아이스크림은 여름이잖아요. 제철이고 겨울에 상대적으로 비수기인데 오히려 붕어빵 모양의 아이스크림만큼은 겨울에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붕어빵의 인기를 등에 업고 예. 이 아이스크림도 같이 맞습니다. 더불어 잘 팔렸다는 말씀이네요. 지역에 따라서 뭐 이걸 응용한 빵들도 꽤 많더라고요. 뭐 울진 대게빵, 강릉 오징어빵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먹어보면 또 맛이 비슷비슷하다는 평도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지금 뭐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활용한 이 빵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붕어빵처럼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울진의 대게가 유명한 대게 모양을 내는 이런 네. 식인데 지금은 글쎄요 뭔가 이제 뭐 팥소나 크림이나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좀 아직은 조금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네. 저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상품의 어떤 기술력이나 또 홍보력들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좀 심해지면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초보적인 단계지만 예. 우리나라의 그 관광지의 어떤를 상징하는 이런 빵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면 이건 꼭 먹어봐야 돼. 맞습니다. 그게 또 관광의 예. 색다른 예. 즐거움 그리고 보통 아니겠습니까? 이게 빵 같은 관광 상품들이 좋은 게 뭐냐면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맞아요. 선물하기도 좋고. 네. 그래서 뭐 몇 통 사더라도 큰 부담 없으니까 네. 관광객들이 꼭 찾는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계절의 이 간식 별미 붕어빵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우체국 택배 확인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와 함께 링크가 같이 보내주면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낸 문자가 문제가 안부나 소식을 적어서 보내는 걸 뭐라고 할까요? 라고 했는데 정답은 바로 편지였습니다. 6854님 남편 소개받고 이상형이 아니라 만나지 않으려고 했더니 스프링노트 쭉 찢어서 보낸 장문의 편지 마음에 끌려 만나다 보니 40년째 같이 살고 계시다고요.
다르지 않은 스프링 자국이 마음에 넘어갔죠. 역시 소탈하며 꾸밈 없고 변함없는 진공 남편이에요 하신 이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틀 동안 개인 사정으로 최승돈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